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만남의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눈물이 날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느낀 점, 혹은 의견 또는 비슷한 사연 등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그곳에서 매일 무시당하며 청소를 하던 33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하나가 30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백화점 로얄프라자.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33세 김지은 씨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힘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작은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은 씨가 항상 목에 차고 다니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하트 모양의 작은 별이 새겨진 은목걸이였는데 보육원에 들어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지은아, 이 목걸이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너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야.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어린 지은에게 해주셨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는 어떤 순간에도 그 목걸이만은 절대 벗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화점에서 지은 씨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곱지 않았습니다. 저 아가씨 맨날 같은 목걸이만 차고 다니네. 진짜 촌스러워. 청소부 주제에 목걸이는 왜 차고 다녀? 폼 잡는 것 같아서 보기 싫어. 명품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일을 계속했어요. 괜찮아, 지은아? 언젠가는 이 목걸이가 내 가족을 찾아줄 거야? 지은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오늘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백화점 VIP 고객인 강미란 여사가 명품관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강 여사는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갑질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청소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강 여사는 별것도 아닌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지은 씨에게 화살이 돌아갔어요. 야, 너 여기 제대로 청소 안 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지은 씨는 정중하게 사과하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의 갑질은 계속되었어요. 이런 애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제대로 교육이나 받았어? 학력도 없는 애가 이런 고급 백화점에서 일하니까 이 모양이지. 강 여사의 모욕적인 말들에 지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에이, 답답해. 이것도 제대로 못 닦아? 강 여사가 화를 내며 지은 씨가 들고 있던 물걸레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지은 씨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목걸이가 옷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화점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의 눈이 지은 씨의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품격 있는 신사, 바로 이 백화점을 소유한 대한그룹 이정호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 차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우리 수진이가? 회장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4년 당시 35세였던 이정호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박수영과 3살 된 딸 수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특히 딸 수진이는 이정호 회장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수진이의 돌 때 회장은 특별히 제작한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하트 모양의 작은 별이 새겨진 은목걸이였죠. 수진아, 이 목걸이는 아빠가 너만을 위해 만든 거야. 이 하트처럼 너는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그리고 내 어깨에 있는 하트 반점과도 똑같지?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트를 가지고 온 우리 공주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4년 가을,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내 수영이 수진이와 함께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수진이는 실종되었어요. 병원과 사고 현장을 아무리 찾아도 수진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사고 충격으로 어디론가 떠밀려갔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정호 회장은 수진이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병원과 보육원을 다 뒤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꼭 찾을게. 꼭 찾아낼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수진이가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정호 회장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65세가 된 이정호 회장은 여전히 수진이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매년 수진이의 생일과 기일에는 꼭 보육원과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고 직접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언젠가 수진이가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다른 아이들이라도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이정호 회장은 지은 씨의 목걸이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지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미란 여사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고 불쾌해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지금 제가 이 직원을 교육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이정호 회장은 강 여사의 말을 무시하고 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지은 씨는 갑자기 나타난 신사에게 당황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이정호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은 씨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건 말씀이세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요? 혹시 몇 살 때부터였는지. 보육원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3살 때 교통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어서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충격으로 기억을 잃어서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찾을 수 없었대요. 이정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지은입니다. 혹시 혈액형이 AB형이 아닐까요? 그리고 왼쪽 어깨에 하트 모양의 갈색 반점이 있지 않나요? 지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AB형이었고 왼쪽 어깨에 작은 하트 모양의 갈색 반점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이 귀여운 하트점이라고 놀리곤 했던 바로 그 반점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정호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호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3살 수진이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30년 전 내 딸 수진이에요. 사진 속 아이는 지은 씨와 똑같은 목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또한 지은 씨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 목걸이는 내가 너의 첫 돌 때 특별히 만들어준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란다. 지은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찾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래, 수진아. 아빠가 30년 동안 찾던 내 딸이야. 이정호 회장은 지은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갑질을 하던 강미란 여사도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부녀의 감동적인 재회에 백화점 직원들과 손님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대한그룹 회장의 딸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지은 씨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청소부로 일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이정호 회장도 딸의 당당한 모습에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수진아,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지은 씨는 이제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면서도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지은 씨의 제안으로 대한그룹에서는 고아원과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지은 씨가 일했던 백화점에는 특별한 현판이 걸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곳. 30년 만에 가족을 찾아준 그 기적을 기념하는 현판이었어요. 한편 지은 씨를 갑질했던 강미란 여사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지은 씨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1년 후 지은 씨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묘비 앞에서 지은 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정호 회장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왔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그리고 지은 씨는 여전히 그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기적을 상징하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든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